안녕하세요. 약국상담소 약사 김동우입니다. 오늘은 우울증의 새로운 해결 방법인 글리신과 타우린, 물질이 어떤 식으로 방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차입니다.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첫 번째 우울증에서는 한국에서의 우울증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울증이 어떤 상황에서 우울증이라고 하는지, 우울증의 현재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논문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동물 실험 설계와 뇌 수용체와 우울증 간의 관계, 그리고 글리신과 타우린이 우울증 치료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 번째 복용에서는 글리신 타우린을 복용한 후기, 그리고 판매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번 3가지를 전부 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우울증 현황입니다. 2021년 기준 93만 명이고 2017년 대비 35.1%나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2020년에 코로나도 있고 갈수록 정신질환이 증가하는 특성들은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사회적 특성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병원에 좀 더 가는 사람들의 비율이 원래 걸려 있는데, 가는 사람이 있고 안 가는 사람이 있는데, 점점 이제 신경정신과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지다 보니까 더욱더 많이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20대의 경우 이런 증상이 도드라지는데요. 전체 환자의 19%에 해당하는데 2017년 대비 127.1%가 굉장히 큰 숫자가 증가하였습니다. 이것도 어떤 신경정신과를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그것 때문에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도 정신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잘 안 가서 이게 좀 숫자가 적은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인 게 특징인데, 여성은 63만 명, 남성은 30만 명으로 여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조금 우울해하는 경향성도 있는 것 같고, 사회적으로 남성들은 이런 거를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원인이 복합해서 혼재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울증 징후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우울증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가 되면은 꼭 신경정신과에 내원하세요. 내원하셔서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우울 기분, 일상 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뚜렷이 저하되었다. 의미 있는 체중의 감소가 증가가 일어났다. 잠이 안 오거나 잠이 너무 많이 온다. 과다수면은 아마 불면증에 대한 반동 때문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을 잘 못 자다가 새벽 5시에 잠을 자면은 생각보다 오후 3시에 일어난다거나 이렇게 더 많이 잘 수가 있겠죠. 정신운동이 초조하고 지연이 된다. 피곤하고 활력이 없다. 가치감, 내가 쓸모가 없다고 느껴지고 과도하거나 큰 죄책감이 난다. 사고력 감소, 머리가 안 돌아가고 집중력 감소, 어떤 거에 집중해서 무슨 행동을 하기감이 들고 우유부단한다.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죽음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고 자살 시도를 실제로 하거나 자살 수행 계획, 어떻게 자살하지? 이런 식의 계획을 짤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의 임상적 특성입니다. 우울증에 걸리면은 불면증, 가장 큰 우울증의 특징이고, 잠이 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위장관계랑 소화관계가 불편함, 뭐가 체한 듯이 소화도 잘 안 되고 뭐가 얹힌 듯한, 위장이 얹힌 듯한 느낌이 들 수가 있고요. 만성 피곤함, 계속 피곤하고 호흡 곤란,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두통, 머리도 아플 수가 있겠습니다. 우울증에 걸리면은 계속 이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숨을 계속 너무 많이 쉬게 되고, 그러면은 숨을 너무 많이 쉬니까 혈액 내 산소 농도가 높아지게 되고, 머리 연수에서는 이제 숨을 그만 쉬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통은 혈관 확장 때문에 일어난 신경 압박으로 일어나는데, 신경 전달 물질의 교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두통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국인의 우울증 특징입니다. 기본 증상보다 신체 내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우울증의 특징상 당연히 기본 증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왜 신체 내 불편감을 더 말하는가? 왜 숨을 잘 못 쉬겠고 잠을 잘 못 자고 이런 걸 더 말하는가? 아마도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을 자유롭게 말하는 문화가 아니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타인의 자신의 마음을 알기를 바라는 이런 유교적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분 증상은 있어도 그거를 잘 말하는 방법을 모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신체 내 불편감은 그래도 그거는 객관적으로 확실하니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울증의 현재 치료법입니다.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약물적 치료법이 있고, 두 번째는 비약물적,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우울증에서 가장 잘 알려진 원인으로는 뇌에서 나온 신경 전달 물질 중에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도파민 등의 결핍이 일으킨다는 가설이 가장 지지받는 가설입니다. 이거는 프로작, 가장 최초로 나온 SSRI 항우울제고, 이거는 산토스프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항우울제가 이 에스시탈로프람이고, 여러 치료가 있지만 물론 적절한 것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프로작은 가끔 쓰긴 하는데
뭐 자주 안 써요. 그렇게 많이 보진 못했습니다. 우울증의 치료법에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치료법으로는 꾸준한 운동, 이거는 심박수의 7, 80% 수준으로 40분 정도 이상 운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 독서치료, 인지행동치료. 인지행동치료는 자신의 어떤 사고가 뒤틀려 있거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는 치료고요. 지지정신치료는 나에게 지지해준다, 나에게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넌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치료를 해주는 것이고, 대인관계치료, 인간이 또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대인관계에서 오는 그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죠. 원래 직장에서도 일이 힘든 것보다는 사람 관계가 더 힘들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인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어떤 식으로 내 의사를 전달하고, 이런 치료법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5가지 모두가 내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줄이고 스트레스를 받기 전에 예방하는가, 그런 치료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 실험 설계가 란인데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이것은 15년 동안 진행된 실험이고, GPR158이라는 우리 이 뇌세포에 이런 리셉터가 있습니다. 수용체의 종류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G가 들어갔기 때문에 G단백질 리셉터입니다. 연구자들이 이거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의 아미노산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걸 구조를 알아보니까 여기에 알맞는 아미노산이 있네, 글리신이 이게 가장 딱 들어맞는 구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글리신이 어떤 식으로 이 리셉터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실험입니다. 뇌 수용체와 우울증입니다. 이 GPR158이 뇌에 어떤 스트레스성 우울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이게 억제된 쥐는 스트레스성으로 유도된 우울증의 회복이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그럼 GPR158이 촉진되면은 결국 사람이 우울증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치료도 잘 안 되고 우울증이 증가한다. 그래서 GPR158이 새로운 항우울증 치료제 개발에 흥미로운 목표가 될 것이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글리신과 타우린이 우울증 치료의 열쇠가 될 것. 인체 내에서 아미노산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간단한 아미노산입니다. 탄소가 하나밖에 없고 여기에 카르복실기, 아민기가 있는 가장 간단한 아미노산인데, 이 글리신과 타우린이 GPR158 수용체의 신호 전달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제를 하게 되면은 우울증 치료가 좀 잘 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은 GPR158이 좀 우울증상을 더 가지게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신호 전달을 여기에 억제를 해보면 우울증이 좀 더 쉽게 치료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고, 물론 이거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울증은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들이 관여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르에피네프린도 있을 수 있고 세로토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파민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수용체 하나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는 부족할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SSRI 계열 에스시탈로프람이나 프로작 같은 경우, 이거는 세로토닌을 재흡수를 억제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제 신경에 시냅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세로토닌이 손항으로 방출이 되죠. 그래서 여기 혈중에 세로토닌이 많아야지 결국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지가 않는 건데, 여기로 이제 세로토닌이 다 계속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게 아까 말씀드린 항우울제예요. 여기로 들어가는 것을 막으면은 여기에 이게 혈중인데 이 혈중에 있는 세로토닌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체내의 세로토닌 농도가 더 높아지게 되고, 이게 우울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세로토닌도 있고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관여하는 건데, 이 복합적인 수용체 기전과 기작들이 존재하는데 이거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의 신경 전달 물질을 다 활용해서 고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글리신 타우린을 실제로 복용했을 경우 환자들의 리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이허브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글리신은 대부분 수면 개선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 이분도 취침 전에 복용 시 숙면에 도움이 됐다, 불면증에 도움이 됐다. 이 사람은 수면 품질, 대부분 수면을 유도한다고 많이 복용을 하시는데, 제 생각으로는 우울증이라는 게 이제 불면증이 가장 큰 임상적 증상이고, 그리고 있었던 게 의욕 감소, 자기 혐오감, 이런 것도 많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수면에 관련된 거에 관여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효과를 보았다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타우린의 복용 리뷰입니다. 타우린은 피곤할 때마다 챙겨 먹고 있습니다. 영양 보충이나 근육 보충에 적합하다. 피로감이 많은데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집중이 잘 되는 느낌 같다. 그래서 이거는 우울증에서 아마 의욕 감소, 아까 집중력 감소도 있었죠. 이런 거에 효과를 많이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세포가 있으면은, 근데 여기도 부위가 있어요. 여기도 결합할 수가 있고 여기도 결합할 수가 있는데, 글리신과
타우린이 결합 부위가 다릅니다. 이 결합 부위가 다르다 보니까 결합했을 때 나타낼 수 있는 반응도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정확하게 아직 이론이나 이런 게 나온 건 아니지만 글리신은 좀 숙면 쪽에, 타우린은 이런 의욕 감소나 집중력을 좀 더 증가시켜주는 쪽에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판매처는 쿠팡 직구나 아이허브로 관심 있는 분들은 거기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영양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울증의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거는 결국 약입니다. 항우울제. 아까 말씀드린 가장 효과적인 거는 SSRI 계열의 약이고, 이거는 프로작이나 S시탈로프람입니다. 근거 수준으로 볼 때 가장 높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로 되겠지? 이런 식의 발상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영양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항우울제가 이런 경우인데 뭐 졸면증이나 집중이 안 되고 이런 게 있으면은 이거를 추가로 복용할 수 있고, 이런 실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겠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우울증이 있을 때는 병원에 내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SSRI는 기본적으로 효과가 나오는데 1개월 정도가 넘게 걸려요. 그래가지고 한 2주 먹다가 안 먹는 경우도 많아요. 이제 효과 안 나온다고. 이거는 항상 꾸준하게 복용하시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이게 손님들이 복약 순도가 많이 떨어져요. 오늘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20대 우울증, 이 연평균 22.8%로 증가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자살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이번에 이제 논문 발표된 것 중에 G 모델 중 GPR158이 억제된 G가 스트레스성 우울증의 확률도 낮고 걸렸을 경우에 치료도 잘 되더라, 이런 결과가 있었고, 여기에 수용체에 관여하는 것이 글리신과 타우린이 있다. 근데 이것이 GPR158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수용체를 또 잘 연구해서 새로운 항우울제도 개발되고 이제 우울증도 치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